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 여전히 논란입니다.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시죠. 한길리서치에서 의뢰했고요. 쿠키뉴스 의뢰했고요. 한길리서치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해야 되는지 68.8%가 철회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23.7%는 철회 검토가 불필요하다. 눈여겨보실 대목은 반드시 임명을 철회한다. 검토 정도가 아니라 철회해야 된다. 55.9%로 절반, 과반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가 언제인지 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있고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건국절 제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찬반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인가 여기에 대한 순수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44.6%, 그리고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 38.2%. 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보수 패널 분들의 입장을 좀 종합을 해보면, 물론 이제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과도한 친일몰이, 그러니까 건국 자체는 48년으로 보는 그런 답변도 한 38%가 되잖아요. 과도한 친일몰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근데 저는 여론조사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1919년에 상해 임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를 건국절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전에는. 뉴라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보수를 표방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1919년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지, 애초 우리가 배운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1919년을 건국절이라고 기술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건요, 우리 민족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당군 신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3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말해왔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느 양자택일하듯이 이쪽이 건국이 맞습니까? 저것이 건국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건국을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고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이라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그걸 표방한 게 1919년이다. 이렇게 논리로 연결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사를 이렇게 한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김영석 관장 임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잖아요. 10명 가운데 7명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얘기하면 독립기념관장 얼마든지 다른 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아무리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허점이나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요. 논란의 인물이 임명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면 보통은 임명을 철회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광복회를 감사를 하겠다고 덤비거나 국가보훈부에서, 그리고 공법단체, 그러니까 국가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법단체를 지금 독립 관련돼 있는 단체들은 광복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단체도 임명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에서. 이건 일종의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갈등을 유발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로밖에 보이지도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야 돼요. 국가유공자법 1조에 보면요, 독립 관련된 호국 단체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등도 안 붙어 있고요. 어떤 단체라고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단체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겁박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이번 기회에
쫓아내겠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런 판을 부정하기가 어려우니 계속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현 평론가께서도 여론조사 결과 보셨으니까 그것도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좀 제가 볼 때는 뭐 1919년이냐 48년이냐를 두고 여론조사하는 자체가 약간 우둔한 어떤 조사의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두 분 다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건 여론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또 한 가지 이제 김영석 독립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 동의 여부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물론 민의를 반영하는 어떤 척도로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이런 데이터에 대체로 ARS 조사라는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응답률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의에 반영한 하나의 어떤 수치, 뭐 방법론적 접근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무조건 10명 중에 7명이 철회해야 한다고 동의했으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저는 좀 약간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뭐 이런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번 그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 논의가 양측의 어떤 갈라치고 분열과 갈등의 어떤 소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논란에 대한 이와 유사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종지부를 찍자라고 해서 양당이 자신들의 어떤 그 이념적 방향성과 부합하는 그런 전문 학계 인사들을 동원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짓는 걸로 진행이 했으면 어떨까. 근데 매년 반복되는 게 이렇게 치고받고 친일 반일 뭐 하면서 그다음에 또 좀 있다가 9월 달 되면 국정감사한다 정기국회 한다 하면서 또 사그라들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진짜 이 논란이 중요하다라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판단한다고 하면 자신들의 입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고 있는 전문가와 학자를 동원해서 이번에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시도까지 그렇게까지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곳이 광복회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까 보훈부 감사가 들어가고 있다. 그런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 경축식을 정부랑 따로 이제 광복회가 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치 중립 위반이다. 감사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공법단체라고 하셨는데 결국 예산 문제잖아요. 예산을 광복회에만 안 주고 다른 데도 줄 수 있어서 예산 깎겠어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거든요. 자, 우선 정부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서 그 예산을 만들거나 없애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은 아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정치의 중립을 위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 정권에 대한 매우 강한 비난을 하는 어떤 그런 이유, 또 하나는 현 정권에 대해서 과도하게 칭찬하고 옹호하는 이유.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정치적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비판하는 쪽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정치적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는 지금은 때가 아니죠. 이 논란이 하필, 잦아들고 정리된 이후에 그 일을 해도 늦지 않다. 보훈부에서 그렇게 좀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치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장이 부적절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겁니까?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거부해서 광복절 기념식을 별도로 열었던 거예요. 거기 야당 단체로 공식적인 자격으로 참석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원들이 몇 명이 개별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광복회를 감사를 하고 광복회를 턴 다음에 만약에 돈이 조금이라도 부정 사용한 거 있으면은 광복 회장한테 책임 물어서 회장을 물러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물론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 관변 3대 단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각각의 단체를 지원하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세 개 모두 각자.
근데 여기에 정치 중립의 의무는 없습니다만 물론 여기 세 단체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최대 예산 지원했어요. 합쳐서 777억 원을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체들 특히 자유청연맹은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오히려 정치적 발언들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념 네. 갈등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도 합니다. 정치 중립 의무 정관에서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광복회한테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런 단체들은 정치 중립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 데에다가 이렇게 돈 많이 갖다 주면서 이쪽은 감사하고 다른 공법단체 지정하겠다고 현실 가능성도 없는 얘기 하면서 이렇게 압박하는 거, 이게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